자, 다음은 민간 자격 필기 시험 주관식 주관식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은 모두 5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경추란 정확히 어느 곳을 말하는가? 상경추란 어느 곳을 말하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용어가 나오면 거의 그것은 지도자 과정입니다. 강사,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경추란 정확히 경추 어느 곳을 말하는가? 경추는 모두 7개의 뼈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위에 있는 경추를 상경추라 한다. 다시 말해서 경추 1번과 2번 뼈를 상경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답은 경추 1번과 경추 2번을 얘기한 겁니다. 2번 상경추는 연골이 없다. 연골, 다시 말해서 디스크가 없다. 이로 인해서 틀어지고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증상 4가지를 기록하세요. 상경추에는 연골, 디스크가 없습니다. 원래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틀어지고 또 이 척추의 마모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 디스크인데 상경추, 다시 말해서 경추 1번과 경추 2번 사이에는 이 연골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이 쉽게 틀어지고 몸에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이 문제 중에 증상 4가지를 기록하세요.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뇌압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상승하고 림프순환이 안 되고 네 번째로 우리의 신경, 우리 모든 전체의 신경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상경추 상부에는 뇌간이라는 뇌가 있죠. 뇌간이라는 뇌가 있습니다. 이 뇌간 속에는 연수라고 하는 또 생명의 호르몬 뇌가 있지요. 바로 이곳에서 나와서 장기로 뻗어가는 뇌신경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뇌신경 중에 하나지요. 뇌신경은 모두 12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연수라고 하는 생명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연수라는 뇌에서 직접 장기로 복부 쪽으로 다이렉트로 뻗어가는 뇌신경의 이름은 다이렉트로 뻗어간다. 미치도록 달려간다. 그래서 이거를 미주신경, 미주신경.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입맛이 없고 밥 먹는 게 싫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을 때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먹는 걸로 풉니다. 먹는 걸로. 그래서 배가 자꾸 몸속에 이 뱃속에서 먹는 것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뇌신경, 미주신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장기, 복부로 직접적으로 뻗어가는 뇌신경의 이름은 뇌신경 중에 미주신경, 뇌신경 10번이죠. 10번째는 미주신경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번 횡격막 신경의 뿌리는 경추 어디를 말하는가? 횡격막 신경은 말 그대로 호흡을 관장하는 호흡입니다. 호흡. 횡격막은 호흡하는 곳이잖아요. 이 호흡을 관장하는 이 횡격막 신경을 호흡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디를 관리해 줘야 되느냐? 경추 3, 4, 5번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경추 3, 4, 5번은 횡격막 신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플 때는 호흡 자체가 힘들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복식호흡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목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목이 어디 부위냐? 3, 4, 5번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전거근의 뿌리는 경추 5번에서 7번이다. 전거근이라는 것은 옆구리 근육, 옆구리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전거근의 뿌리는 경추 5번에서 7번인데 이것이 지배하는 신경은 뭐냐 되냐면 이것은 옆구리 장형신경, 장형신경이라고 합니다. 장형신경.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사각근을
근육을 통해서 한번 배웠었어요.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지나가는 신경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견갑상신경. 견갑상신경. 견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의 신경 지배를 받는다. 두 번째, 견갑배신경. 예, 그래서 견갑배신경도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지나간다. 이건 능형근, 그래서 능형근 뒤쪽에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지나가는 근육이 신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장흉신경. 지금 방금 하고 있는 장흉신경도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지나간다. 장흉신경의 뿌리가 되는 근육은 뭐다? 전거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는데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사각근이 그래서 중요하다. 사각근은 이 세 가지 신경을 전체 근육 중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기학적으로 관리해줘야 할 부위가 사각근이다. 사각근은 세 개의 신경을 뚫고 지나간다. 첫째, 견갑상신경, 둘째, 견갑배신경, 셋째, 장흉신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목을 뒤로 젖힐 때 목주름이 짙게 보이는 곳은 경추 몇 번째라겠죠? 목의 중심이 되는 경추 4번. 4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7번, 우리 인체의 뼈는 모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가? 뼈는 총 206개죠. 206개. 20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상체, 상지, 사지라고 하죠. 사지. 사지는 상지와 하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팔과 손을 포함한 팔과 발을 포함한 양쪽 다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6개는 상하지에 있고 나머지는 이 얼굴, 복부 이쪽 부위 다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뼈는요, 우리 인체의 팔, 다리에 뼈가 많습니다. 뼈, 다리가 많습니다. 우리 팔, 다리 하는 역할이 아까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운동, 움직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은 움직여야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은 이렇게 걷고 운동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뼈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뼈는 206개의 우리 인체의 전체의 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지, 팔과 다리에 절반이 넘는 뼈가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그만큼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되고 활동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뼈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척추의 바른 수량을 순서대로 바르게 작성하세요. 척추는 경추는 7개고요.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이렇게 해서 총 24개의 척추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천추와 미추죠. 엉치뼈와 미추, 꼬리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골 쪽에 이 두 개는 빠져 있죠. 원래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경추, 흉추, 요추 요 24개, 7개, 12개,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 가지의 척추만 이 세 가지 뼈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척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꼬리뼈도 척추에 포함이 되고요. 엉치뼈라고 하는 이 천골도 꼬리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있어서 총 26개의 척추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9번.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길게 뻗은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길이가 가장 길게 뻗어 있는 근육. 자, 이것은 봉공근이다. 봉공근. 봉공근이라는 근육이죠. 다리 쪽, 바깥쪽에서 무릎 안쪽으로 이어져 있는 근육. 봉공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육학 내용 중에 있습니다. 10번, 오행경락에서 토의 기운을 가진 음양의 장기는 무엇인가? 음의 장기와 양의 장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토의 기운,
목, 화, 토, 금, 수인데 이 중에서 토의 기운을 가진 기운은 음은 비장이고요. 양은 위장이죠. 위. 그래서 비장과 위장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의 기운이 약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비위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장과 위장이다. 11번. 다음 설명을 읽고 해당되는 근육을 말하시오. 어떤 근육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다리에 영향을 준다. 오다리라네요. 오다리에 영향을 주며 고관절의 내외 회전을 관여한다. 그래서 또한 장경인대와 같이 슬관절, 무릎관절의 운동신경을 돕는다. 장경인대로 해서 위에 있는 근육으로서 오다리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대퇴근막 장기라고 했어요. 제가 벨트 라인에서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 근육, 이게 뭐라고 했냐면 대퇴근막 장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퇴근막 장근. 우리가 실기 시간에 만져봤던 근육이죠. 12번. 몸을 앞으로 굽힌다라는 뜻을 가진 해부학적 용어는 무엇인가? 몸을 앞으로 굽힌다. 그래서 이거를 굴곡 얘기했죠. 굴곡. 그래서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13번.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근육은 무엇인가? 어깨 통증은 왜 어디서 어떤 근육의 유발점이냐? 바로 극상근이죠. 극상근. 위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모근 안쪽에 깊이 있는 근육. 거기서 통증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관리할 때 어디를 풀어줘야 된다? 소원근을 풀어줘야 된다. 겨드랑이 뒤쪽에 있는 근육, 소원근을 관리해줘야 된다.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극상근이 정답입니다. 극상근. 예. 14번. 관리해야 할 근육은 어디인가? 이건 아까 말했죠? 소원근이죠. 소원근. 자, 15번부터 18번까지 해당되는 근육의 이름을 쓰세요. 15번. 3등분으로 나누어진다. 쇄골지, 늑골지, 흉골지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디귿자형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되며, 이 근육은 상체 운동을 주관하는 큰 가슴 근육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큰 가슴 근육이니까 대흉근이네요. 대흉근. 대표적인 호흡 근육이다. 이것은 뭐냐? 대흉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6번. 얼굴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이비인후과 질환을 포괄하며 안면 근육을 관여하며 얼굴 근육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근육은 얼굴에 관한 모든 것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풀어라. 그래서 흉쇄유돌근이죠. 17번. 일명 오십견 근육으로 불리며 보행시, 걸을 때 팔을 앞으로 흔들 때 작용을 한다. 가장 강력한 협력근은 대원근으로 자유형 수영 선수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은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견갑하근이에요. 견갑하근. 견갑하근. 견갑하근이 바로 오십견 근육으로 불린다. 그래서 오십견을 풀어주는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죠. 그게 뭐냐? 견갑하근. 풀어주는 방법은 뜯어서 올려주어라. 꼬집어서 올려주어라. 부항을 뜨듯이 제가 그렇게 관리했었습니다. 18번. 빗장밑근이라고 불리며, 빗장밑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이죠. 한국 언어입니다. 빗장밑근이라고 불리우며 쇄골하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관리 시 어깨와 늑골을, 갈비뼈를 들어 올리며 관리하는 이 근육은 참고적으로 목이 안 돌아갈 때, 목이 좌우로 회전이 안 될 때 반드시 풀어줘야 할 근육, 바로 빗장밑근이라고 하는 쇄골하근이죠. 쇄골하근. 쇄골하근을 얘기를 합니다. 자, 19번. 어깨의 회전근개를 이루는 4개의 근육은 무엇인가요? 어깨 회전근을 이루는 4개의 근육. 배웠죠?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4개의 근육을 뭐라고 하느냐? 회전근이다. 회전근이다.
그래서 회전근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개의 근육 중에서 어느 하나의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회전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번 우리 몸의 근육은 모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우리 몸의 근육은 총 650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21번 심장의 모혈이라고 하며 흔히 명치라고 부르는 부위의 경혈은 명치는 무슨 혈자리입니까? 거골이죠. 거골. 거골이라는 혈자리이고요. 이것은 심장의 모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우리 몸의 소장의 길이는 모두 몇 미터인가요? 해부학 이론인데요. 입에서 항문까지의 장의 길이는 모두 12m. 그 중에 우리 몸속에 뱃속에 있는 소장의 길이는 모두 몇 미터? 7m. 7m라고 했었습니다. 배꼽 위에 있는 앞뒤의 모든 통증을 어느 근육을 관리하는가? 다시 말해서 상체 앞뒤. 그래서 무조건 마사지를 할 때 가장 많이 풀어줘야 하고 가장 꼭 반드시 만져줘야 할 근육은 바로 사각근. 사각근 하겠죠. 그래서 사각근은 배꼽 위에 있는 앞뒤에 있는 모든 통증을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서 풀어라.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사각근은 늘리고 벌려라. 24번 유두 위에 가슴 위에 있는 모든 질환은 어느 근육을 관리해야 되는가? 두피를 풀어라. 두피를 풀어라. 두피를 풀 때에는 손가락을 벌려서 풀어라. 벌려서 손 지문자국으로 양 5개 손가락을 눌러서 머리카락을 비벼 주어라. 그래서 유두 가슴 위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질환, 어깨도 포함된 거죠. 두피를 풀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25번 유주론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잠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장기는 무엇인가요? 유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24시간을 둘로 나누어서 12개의 나누는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이거를 우리가 옛말에 12지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나눴던 그것을 그 시간대별로 우리 몸 시간대별로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학문이 유주론이라는 것인데요. 그 유주라는 것은 뭐냐면 물처럼 흐른다 그 말이에요. 우주가 물처럼 흐른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먼저 가장 잠에서 깨어나면 보통 인시죠. 인시에 사람이 잠을 깹니다.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잠을 깨어나면 이때 가장 먼저 활성화된 우리 몸의 장기는 뭐다? 폐예요. 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반드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폐를 활성화시켜줘야 한다. 폐가 좋지 않은 사람도 돌아가실 때 새벽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반대로 폐가 좋지 않은 사람도 폐가 좋아질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새벽 타임입니다. 새벽 타임. 그래서 새벽에는 가장 먼저 사람 잠이 먼저 깨어나면은 폐가 활성화된다. 다음에 한번 유주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론 또 나오죠. 26번 진시 자축 인묘 진시라는 것은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 얘기합니다. 이때는 그 무엇이 활성화되느냐? 이때는 위죠. 위. 진시에는 위죠.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할 때 진지란 말이에요. 진지. 이 말은 진시에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시에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인 장기는 위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위암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주로 저녁 타임이 아니고 아침 타임에 많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진시에는 위장이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번 우리 몸의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 장기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 외우셔요. 28번 라운딩 숄더의 주 원인이고 오해돌기, 오구돌기라고 합니다. 팔 안쪽 깊이 박혀 있는 거 시작하여 늑골 3, 4, 5번
부착해 하부 승모근과 짝을 이루며 팔의 부종, 팔뚝살의 원인이 되는 팔뚝살의 원인이 되는 이 근육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겨드랑이 안쪽을 자꾸 제가 꼬집어 주어라, 꼬집어 주어라 설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돌기가 바로 그 위치에 시작을 했죠.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근육, 바로 소흉근이죠. 소흉근. 29번. 소위 디스크라고 불리는 병명의 의학적인 이름은 무엇인가? 이거 뭐예요? 디스크라는 것은 정확한 병명은 뭐죠? 추간원판 탈출증이죠. 추간원판, 추간이라는 것은 척추 사이에 원형으로 동그랗게 있는 판. 그래서 이것을 추간원판 탈출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0번. 역삼각형의 뼈로 이루어졌으며 골반의 후벽을 이루고 5개의 천추가 성인이 되면서 하나로 융합된 뼈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천추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의 뼈로 융합이 되죠. 이게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뭐냐? 천골이다. 천골. 엉치뼈, 천골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선골, 이런 말도 있습니다. 31번. 장골근과 대요근을 합친 근육으로 급성 요통, 허리가 아플 때 반드시 관리해 줘야 할 근육, 장골근과 대요근으로 합쳐진 근육. 그래서 장골근의 장, 대요근의 요. 그래서 이거를 장요근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급성 허리가 아플 때는 반드시 장요근, 배꼽과 옆구리 있는데 왼쪽 라인을 풀어줘야 된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32번. 안면마비, 즉 구안아사가 오는 경우 가장 중요시하는 근육은 어디인가요? 가장 많이 풀어줘야 할 근육이 교근이죠. 교근. 우리가 주로 음식을 씹는 근육, 교근을 반드시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33번. 뇌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 근육의 순서도이다. 5가지 설명이 나왔네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근육의 이름 무엇인가? 첫째로 심장 바로 위에 있는 소흉근,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쇄골이죠. 쇄골. 그리고 흉쇄유돌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근이라고 하는 깨무는 근육, 교근. 그 다음에 머리 양옆에 측두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들어갈 말은 쇄골하근. 쇄골하근이죠. 34번. 안면마비 증상 시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근육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풀어줘야 할 근육은 교근이지만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근육은 바로 측두근. 머리 양옆에 머리 아플 때 근육 눌러주는 근육이 있죠. 측두근을 먼저 풀어주어야 교근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근육은 측두근이고, 가장 많이 풀어줘야 할 근육, 가장 많이 운동해야 할 근육, 이것은 교근이다. 35번. 뇌를 받치고 있는 후두골과 로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뇌와 척추는 서로 로베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뇌를 받치고 있는 후두골은 척추를 받치고 있는 천골, 엉치뼈, 천골이라고 하는 뼈와 로베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정답은 천골입니다. 천골이 바로 로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체의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을 때 기랑근에 해당되는 근육은 무엇인가? 인체의 목이 뒤로 젖히지 않을 때, 사람의 목이 거북목일 때 기랑에 해당되는 근육은 가슴, 그렇죠? 가슴. 이 가슴에 해당되는 근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흉근이다. 대흉근이라 한다. 가슴을 먼저 풀어주고 젖혀주어야 목이 뒤로 젖혀진다. 37번. 심장에서 뇌로 흐르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으로 흉쇄유돌근 속으로 지나가는 동맥을 우리는 경동맥이라고 한다. 심장에서 뇌로 흐르는 혈액 중에 80%가 경동맥을 지나가고 20%는
추골 동맥으로 지나간다. 척추로 지나간다라 했습니다. 여기서 흉쇄 유돌근 속으로 지나간다 했으니까 이거는 경동맥이 정답입니다. 경동맥. 38번 약손 활법 수기 용어 중에서 TR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 배웠죠? 이거 전문가 과정입니다. TR이라는 것은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운동. 39번 인체의 X다리의 원이 될 수 있으며 인체에서 두 번째로 길게 뻗은 근육은 무엇인가? 인체에서 X다리는 내정 허벅지 안쪽의 근육이 문제가 있어 짧아졌을 때 온다겠습니다. 그래서 안짱다리가 안짱다리면서 양반 자세가 안 될 때 이때는 X다리가 된다겠는데요. 무릎이 모아지고 다리가 벌어지는 현상이죠. 이럴 때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때 근육을 풀어줘야 할 근육은 내전근도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인체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길게 뻗은 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박근이에요. 박근. 박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길게 뻗은 근육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봉공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게 뻗어 있는 근육은 안쪽에 있는 근육으로서 박근. 그래서 인체 X다리의 박근은 X다리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40번 오십견이라는 정확한 병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십견. 이거는 관절이 유착이 되어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 낭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 관절이 유착이 돼서 그곳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 낭염을 오십견이라 한다. 다른 말로 동결견, 어깨가 얼었다. 얼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41번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근육은 무엇인가요?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근육은 요방형근이죠. 요방형근이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이 됩니다. 42번 복부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대내장이라는 신경줄기를 잘 관리해 줘야 된다. 이곳은 어디인가? 자, 이거는 대장과 내장의 신경이 잘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대내장 신경줄기 뿌리를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등에 있어요. 등에 등뼈 5번에서 9번 사이. 등뼈 5번에서 9번 사이. 다시 말해서 가슴 라인 뒤쪽, 여성들의 속옷을 입는 그 브레이저 끈 라인 쪽이 7번이니까 그 위아래를 이렇게 톡톡톡 주먹으로 두드려 주면 우리 몸에 있는 대장의 신경이 잘 이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고 체했을 때도 원래는 위의 배수혈은 팔꿈치 쪽에 있는 건데, 팔꿈치가 아니라 거의 허리 쪽에 위에 배수혈이 있는데, 우리는 허리 쪽을 이렇게 두들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체했을 때는 등을 두들기죠. 가슴 라인 뒤쪽으로. 그 이유는 뭐냐? 거기 등뼈 5번과 9번 사이에는 대내장의 신경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주먹으로 때려주는 겁니다. 때려주어야 우리가 체기가 사라질 수가 있다. 원래는 위의 배수혈은 등뼈 12번이기 때문에 거의 배꼽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체하면 그것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위에 있는 가슴 쪽 뒤쪽 라인을 때려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등뼈 5번과 9번에 중간이 7번이죠. 그 중간 7번은 여성들 속옷 브레이저 라인의 그 끈입니다. 끈 있는 곳이 바로 거의 7번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을 때려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북부의 대내장 신경의 뿌리가 바로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추 5번과 경추 9번을 얘기합니다. 5번과 9번 사이 전체를 대내장 신경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3번 서양의학의 기초가 되었던 학문은 무엇인가요? 해부학이죠. 해부학. 그래서 보이는 곳을 해부에서 우리 그 눈으로 봐서 연구한 학문이 해부학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의 서양의학이 발달된 거고 동양의학은 보이지 않는 학문, 그래서 경락이라고 그러죠. 경락.
경락을 통해서 연구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학문이 동양의학입니다. 서양의학의 기초가 된 것은 해부학이다. 44번 우리 인체의 경락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가? 경락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보이진 않지만 일정하게 우리 몸속에 흐르는 에너지의 통로, 이거를 경락이라겠죠. 이거는 총 20개, 20개의 경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인대, 리가만트라고 하는 인대죠. 인대. 뼈와 뼈를 이어준다 했습니다. 연결고리. 반대로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것은 힘줄, 건이라고 하는 힘줄이라고 있습니다. 정답은 뼈와 뼈니까요. 인대가 되겠죠. 146번 배꼽은 오행 경락 중에서 어느 기운에 해당하는가요? 배꼽은 모든 것을 흡수한다. 흡수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를 토의 기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7번 둘 이상의 뼈 또는 근육이 만나는 곳으로 하나의 움직임을 이루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관절이죠. 관절. 조인트. 조인트라고 하죠. 조인트. 관절. 이 관절. 그래서 관절이 튼튼하고 튼튼하게 있어야 팔도 구부릴 수가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다리도 구부릴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관절이다. 48번 요통,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허리 근육 중에서 허리 뒷면을 담당하는 근육 세 가지는 후하거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배근이죠. 광배근이 근육이 있습니다. 광배근. 넓은 등 근육이라고 하는 광배근이 있어요. 그리고 요방형근, 요 세 개의 근육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데 우리는 이 세 개의 근육을 이겨먹는 그 근육이 앞쪽에 있다겠죠. 앞쪽에 있는 근육이 바로 장요근이다. 장요근이다. 그래서 3대1로 싸운다. 그래서 3대1로. 그래서 장요근을 반드시 요통에는 풀어줘야 된다. 그러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세 가지 등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은 후하거근이라는 근육, 광배근, 요방형근, 요 세 개의 근육이 있다. 요 세 개의 근육을 이겨먹는 근육이 앞에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49번 척추에서 하나의 줄기로 척수신경이 내려오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위가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요추 1번이죠. 1번. 배꼽 윗단계입니다. 배꼽 위. 그래서 척추에서 하나의 줄기로 내려오다가 신경이 내려오다가 허리뼈 1번 라인에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갈래가 다리로 향하죠. 그래서 그 갈라지는 부위가 어디다? 요추 1번이다. 배꼽 위에 있다. 마지막 50번 문제. 우리 몸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피부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게 된다. 이를 무슨 이론이라고 하는가? 내장 체표 반사 이론 그럽니다. 내장 체표 반사 이론. 내장에 있는 모든 것들 현상들이 체표 피부 밖으로 표출된다. 내장 체표 반사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이 나는 이유, 또 얼굴에 종기가 나는 이유, 또 얼굴에 무슨 이렇게 두드러기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 지금 몸속에 뱃속에 소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증상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내장 체표 반사 이론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50문제의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또 공부 좀 많이 하셔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